네, 반갑습니다. 이레콘 코리아에서 보내드리는 자동차 에어컨 관련, 정비에 관련한 영상입니다. 차를 타는 오너분들이나 정비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참고가 되셔서 좋은 서비스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두 개의 동영상을 찍는데요. 이번에 좀 찍는 영상은 하이브리드 혹은 전기 차량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거 제대로 모르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국내에 하이브리드가 들어온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대략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게. 물론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하이브리드 차는 대부분 도요타 차가 많습니다. 네, 도요타의 프리우스나 렉서스의 모델들 200H나 300 모델 다양한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많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현대, 기아도 있고 또 다른 브랜드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이브리드가 들어온 지는 한 10년 가까이가 됐고요. 그리고 활성화는 이미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에어컨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답도 없고 제대로 알려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얘기를 덧붙여서 좀 하고 싶습니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에어컨, 가스 충전하고 회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의 작업은 정말 이게 그냥 대충 관성대로 하면 안 되는 작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에어컨 장비를 제조하시는 사장님들도 사실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은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라고 저를 야단치듯이 막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보통 이분들이 장비를 제조하시다 보니까 호기심에 혹은 또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나름의 막 테스트를 하시는 열정적인 사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테스트하냐, 1234YF 오일이나 46 오일이나 정말 많이 쓰는 저가의 PAG 100 오일을 나름대로 구하셔가지고 전기가 통하나 안 통하나 막 다 또 테스트를 해보신 거예요. 그 결론은 어떨까요? 결론은 다 안 통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내는 결론이 엔진 오일은 아니죠, 이 에어컨의 냉동 오일은 다 방전이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실제 에어컨 장비의 해외 업체들 혹은 제조사가 만들어 놓은 규정제로 꼭 그렇게 서비스를 할 필요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 에어컨 장비를 제조하시는 제조사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에 들어가는 에어컨 컴프레셔와 시스템은 일반 내연기관용 가솔린, 디젤, 가스차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념도 다르고요. 그래서 도요타나 미국에 있는 브랜드나 매뉴얼상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단 1%의 PAG 계열이 섞여도 안 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단 1%. 근데 1%도 안 섞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1%도 안 섞이게 하기 정말 어렵죠. 그리고 국내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국내에 하이브리드용 오일이라고 판매를 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도요타의 규격은, 또 한국 차량들은 대부분 점도지수가 자동차하고는 또 다르게, 내연기관 차량들하고는 다르게 높습니다. 85에서 100 사이가 통상적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하이브리드나 전기 차량들의 점도지수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국내에 유통되는 하이브리드용 오일이라고 파는 것들은 이 점도지수가 나와 있는 것들도 없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점도지수가 또 상당 부분 또 반대로 낮습니다. 그러면은 왜 가솔린 디젤 차에는 점도지수가 낮은 46짜리를 다 쓰라고 하고 또 POE 오일은 왜 100짜리를 쓰라고 하느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PAG 계열의 오일은
압축해서 컴프레셔가 돌면서 냉동 오일을 밀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벨트에 걸려 있고요. 그래서 부하를 받습니다. 부하를 받다 보니까 점도 지수가 아주 특수한 차량이 아니다라고 하면 되게 낮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이 46인 거고요. 또 하나 참고삼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형차들 같은 경우에 100으로 찍혀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뭐 현대 중엔 아반떼도 100으로 찍혀있는 차들이 있는데 실제로 미국 차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 차들은 좀 다르고요. 근데 이게 100이 맞아서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타입이고 사실은 흔하게 쓰이다 보니까 100이라고 찍혀있는 차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미국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엔진이 들어가는, 같은 컴프레셔가 들어가는 똑같은 모델인데 베이스 모델은 100을 쓰게 돼 있고요. 그거보다 리미티드 모델은 46을 쓰게 또 해놓은 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엔진이라도 그런 경우가 있죠. 같은 엔진이 똑같은 브랜드의 다른 차종에 쓰였는데 얘는 뭐 97년에 나왔고 2000년에 나왔고 또 얘는 96년에 나왔고 뭐 91년에 나왔고 그럼 또 이런 차들은 앞에 차들 연식이 긴 차들은 100을 쓰게 매뉴얼이 돼 있고 뒷차들은 같은 건데 46이 돼 있습니다. 100은 나온 지 워낙 오래됐고 구하기가 쉽고 일반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매뉴얼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나온 모델들은 보통 ND8 규격이라고 해서 일본 규격을 따르는 차들은 다 46입니다. 그래서 100을 쓰는 차들이 46을 쓰는 게 컴프레셔 부하를 2분의 1로 줄이고 훨씬 더 성능도 나았기 때문에 46을 쓰시라는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매뉴얼에 100이 써져 있는데 왜 46을 쓰라고 하지, 이건 100 넣어야 돼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다시 좀 돌아와서 그럼 POE 오일은 좀 뭐가 다른가, 제가 하나 제품, 그냥 저희 제품을 샘플로 있으니까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POE 100이라는 건데 이게 하이브리드나 이 국산 차량들 다 맞는 오일인데요. POE 계열 오일은 수분을 흡수를 해도 방전성을 갖습니다. 근데 PAG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섞어 쓰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보통 하이브리드 오일이라고 기존에 팔고 있는 이제 저렴한 오일들 같은 경우가 1234YF 가스하고 134 가스를 뭐 다 쓸 수 있다고 표기하는 제품들도 있는데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34A 가스하고 1234YF 가스용 POE는 분자 구조가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1234YF를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제품은 분자 구조가 개선형의 구조여야 되고요. 또 에스테르 기유인데 에스테르 기유에서 첨가제 성분이나 분자 구조가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는 제품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1234YF용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품을 좀 꼭 저희 제품이 아니더라도 가려 쓰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가 실제 오일을 빼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 가솔린 디젤용 PAG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POE 자체는 물성 자체가 수분에 대해서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더 정밀하게 설계된 오일이고 기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도 거품이 끼거나 수분을 흡수했을 때 물성 변화가 조금 더 적어요. 그래서 굉장히 된 오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거운 오일이 나오는데도 실제 작업을 한 번도 외부에서 뽑지 않은 차량들은 수분까지도 다 나옵니다. 저희가 프리우스 차량을 두 대를 작업해 봤는데요. 하나는 9년이 된 32만을 딴 차였고 하나는 한 4, 5년이 된 한 18만 정도가 된 차였습니다. 영상도 갖고 있고 차주분들도 옆에서 다 한 2시간 이상을 지켜보셨는데요. 둘을 빼보니까 주입량이 120입니다. 120. 근데 나온 양이 160이 나왔습니다. 두 대가 다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도요타의 차량이었고 한 번도 신차를 뽑아서 밖에서 주입한 적은 없는 차량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 회수나 충전을 해본 적이 없는 차량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정말 많은 오일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영상도 추후에 올려드릴 텐데 색깔이 시커멓게 탄화가 돼가지고 나옵니다. 탄화가 돼서 타서.
그러다 보니까 보통 PH 계열이 그렇게까지 오일이 나오는 경우가 뭐 많지는 않은데 그보다 훨씬 심하게 변색돼서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니 이 전자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의 전자 컴프레서는 압축 방식이 아니고요. 회전 방식입니다. 회전 방식으로 회전하면서 오일하고 가스를 밀어주는 구조고 아이들에서 보통 7000rpm 이상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속이죠. 고속인 상황에서 컴프레셔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점도지수도 높고 수분을 만났을 때의 반응성도 훨씬 적어야 되고 기포화도 훨씬 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물성이 다릅니다. POE 오일 자체가 장비에 섞여서 일반 가솔린 디젤 차량에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별 영향을 안 줍니다. 실제 뭐 전량을 다 POE로 교환하고 운행한다고 해도 당장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가솔린 디젤 뭐 내연기관 차량들은. 근데 반대의 경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일반 장비에 POE 전기차 하이브리드를 가스를 단순 회수라도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 좀 딸려 나가고 또 시스템에 들어있던 뭐 냉동 오일, pH 100이 됐든 살균이 됐든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POE 자체는 뭐 가스를 134를 아직은 쓰는 하이브리드 또 전기 차량이 많기 때문에 장비를 조금 좋은 걸 구비하시든지 아니면 방법을 좀 달리 하시면 충분히 뭐 엄청 큰 샵이 아니더라도 POE 오일을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요, 제일 뭐 하이브리드 차량을 많이 판 수입 브랜드조차 굉장히 큰 매장에 공식 정비센터를 통화해봤는데 교환을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못 해주고 있다는 말이 맞겠죠. 그리고 그 업체조차도 단순 회수를 하고 가스를 보충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자칫하면 누군가 잴 수 없다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뽑아내면 40g 이상의 수분이 같이 딸려 나오는 정도인데 아차하면 컴프레셔를 태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서비스를 받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업체들은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영상을 찍은 거고요. 최근에 하이브리드 전기차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 업체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사장님들이 또 많으셔서 시간 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면 POE 오일은 가솔린 디젤하고는 달리 물성이 더 되다, 진하다. 그래서 100규격을 쓰셔야 되고 134A용을 쓸 수 있는 것과 1234YF까지 쓸 수 있는 것은 분자 구조가 다르다. 그리고 또 시중에 유통 중인 저렴한 오일들이 대부분은 구형의 분자 구조를 갖고 있어서 1234YF에는 맞지 않는 제품들이 많다. 그런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절대로 134A 장비에 1234YF는 1234YF나 134A 장비에 POE 차량을 함부로 붙여서 단순 회수라도 해주시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왜 뭐 얼굴을 공개 안 하느냐, 혹은 뭘 보고서 뭐 읽고 있는 거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굴 공개하면 더 좋겠다고. 근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당장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 취미 삼아, 재미 삼아 살면서 한 20년 가까이를 특정 자동차 동호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뭐 업무와 이런 제가 하는 일하고는 좀 무관하게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분야에서는 뭐 별목만 되면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저 개인이 그런 활동을 해오면서도 그렇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내세우거나 얼굴을 보이거나 이런 걸 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화면에 잘나지 않은 얼굴을 내밀 용기가 좀 없습니다. 추후에 마음이 좀 바뀌어서 좀 떳떳하게 얼굴을 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날도 올지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아니고 뭘 보고 말하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궁금하신 게 있거나 하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뭐 이레콤 유튜브에 질문 남겨주시면 항상 확인하고 댓글을 달아드리니까요. 그런 부분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다른 브랜드 거 쓰고 있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 거의 다 모든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레콤의 이름으로 찍고 있긴 하지만 꼭 뭐 이레콤 제품을 사셔라 그런 것보다는 제가 이 제품을 취급하게 된 이유 자체가 정말 얼마 안 되는 차들이 콘덴서가 터지고 문제가 나는 것 때문이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제품들을 다 봤고 정말 다양한 케이스의 차들 한 3년 가까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먼저 알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 영상에 캔 타입 충전재, 냉매 가스와 냉동오일 충전재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분들이 불편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고 정량의 가스와 냉동오일을 주입한 후에 그 제품까지 주입하게 되면 시스템 자체가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가 없으시고 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